오늘의 증시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증시 무거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의 투심 악화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 크게 하락해 2,489.02포인트로 2,500선이 깨지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93% 급락한 838.71포인트로 83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내용으로 50분 또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요일 밤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원조 홍당무 이무학 전문가님 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누구보다 발빠른 투자 전략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캐치해서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 주시죠.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분석해서 금도끼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찍기만 하면 오르고 올라가는 우리의 금도끼 공략주들 또 오늘도 알차게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건강하게 상승하는 강한 종목들만을 이 시장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색칠해둔 부분 보이시죠?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공략해주신 종목들입니다. 최근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트원으로는 5거래일 만에 16%의 수익, 플리토로는 13%의 수익 만들어주셨고, 우리의 금도끼 공략주였던 노바텍은 한 종목만으로도 단 하루 만에 13%의 수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보고 입장하셔서 한 주만 함께 하셨더라도 43.5%의 수익을, 4월에만 전문가님의 리드에 발맞춰 매매하셨다면요, 총 152.7%의 수익률 그냥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남은 4월도 다가올 5월도 꾸준하게 여러분의 손실 계좌 하나씩 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입력 후 들어오시면 홍당무 이무학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딱 11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시간 내에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만나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이무학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홍당무 원조라고 하니까 채소 가게 아저씨 같네요. 네. 요새 좀 아저씨가 유행이죠. 뭐 배터리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뭐 추성훈 아저씨. 저는 뭐 홍당무 아저씨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어려운 장인데 한번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장 어렵죠.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자, 정말 이 4일 동안 정말 주구장창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묻고 싶죠. 우리 앵커님 궁금하시죠? 네. 반등이 언제 줄까요? 조정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내일은 줄까요? 모레는 줄까요? 글쎄요.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4일 전에 이 하락도 맞췄겠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제 뭐 지수를 차트 선 찍찍 갖고 뭐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고점이고 뭐 그래서 뭐 3일째 반등이 나오고 이런 헛소리는 저는 듣고 싶지는 않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왜 이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오늘 1시간 시장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죠? 시장 이렇게 밀리면 종목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주식이 전쟁이 나도 수익을 내야 되는 주식쟁이들이죠. 그죠? 주식꾼들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 또 내일 우리 또 이 어려운 장을 또 헤쳐나갈 종목들까지
한 시간 또 알차게 준비해 나갔으니까요. 함께 또 열심히 늦은 시간이지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의 끝은 대체 어디에서 멈출까요? 이 속에서 내 계좌도 같이 주저앉았다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홍당무 이무학 직접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전문가님, 네. 시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대응 전략,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장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항상 시장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방치해 두면 말 그대로 정말 큰 위기가 와서 시장에 쓸려 나가는 계좌가 될 수 있고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또 새롭게 나타나는 또 새로운 주도주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가령 우리가 작년에 주가가 폭락했었던 이 전쟁 관련주들 있잖아요. 연초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전쟁으로 뭐 관련해서 막 종목들 막 사료, 비료, 뭐 오리, 닭 뭐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망가졌던 계좌를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그대로 망가졌지만 만약에 그 조정을 2022년 조정을 2차 전지주로 바꿨다면 2022년의 손실을 아마 커버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번 시장의 조정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정은 있습니다만 또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또 방치해서 앞으로 주도주를 또 못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방법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증시를 봐야죠. 미국 증시는 본격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국 증시는 좀 누울 것이다. 왜냐하면 모멘텀의 공백기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좋아, 뭐 경기 기업들이 경기가 어때, 뭐 CPI가 어때, PPI가 어때, 그거 갖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는 그죠? 어떤 지표가 나와도 좋든 나쁘든 그래서 FOMC는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 결과물로 계속 귀결되죠. 모든 경제 활동들 지표와 모든 기업들의 실적과 모든 인플레 지표가 다 귀결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는 그 금리가 바로 5월 2일과 3일 FOMC 회의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마지막 한 주죠. FOMC 전 한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요.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면 이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이 아니고요.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못 해요. FOMC 회의 직전 일주일은 말 그대로 뭐 매판에 비둘기판에 해서 뭐 파월 의장이 어디 연설 가가지고 우리는 뭐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자체를 못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에 주가가 움직일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5월 2, 3일까지는 변동성은 줄어들 것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고점은 마치고 이런 식의 삼각형, 강세 2등 삼각 패턴, 이평선, 수렴 패턴. 결과적으로 꼭지점에 만나면 주가는 위로든 아래든 크게는 튈 거예요. 이 꼭지점을 수렴해가는 과정, 이제 점점 꼭지점이 와가고 있죠. 이게 이제 5월 2, 3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는 아마 변동은 없을 거예요. 계속 꼭지점으로 고점은 막히고 저점은 올리고 결국은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으로 클라이막스죠, 그죠? 클라이막스로 나가고 있다. 그때쯤 아마 방향은 크게 좀 나올 것이다. 저는 좀 보고요. 그래도 뭐 이번 주 간간히 좀 보셔야 되는 것들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실적들 자 보시면 일단 딱 보더라도 별로 안 중요한 날만 찝어드릴게요. 목요일 날 별로 안 중요하고 금요일 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일단 뭐 아마존 실적은 이제 조금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전 세계 이 시장 마켓에서는 1등인 기업이지만 뭐 크게 실적 변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실적 발표도 뭐 제일 중요하지만 뭐 이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금요일 날이 제일 한산하네요. 봐야 될 거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해서 움직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이 빅테크 기업들 이제 테슬라는 실적 발표하고 작살이 났습니다. 테슬라 박살이 났는데 미증시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중심입니다. 화요일만 잘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만 없다면 이번 주는 일단 좀 평안한 흐름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정도 보시고 수요일 날은 이것만 보세요. 메타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죠. 사명 변경했습니다. 우리 메타 사업할 거야. 메타버스 할 거야. 그래서 사명까지 변경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조금 더 뭔 얘기는 아니지만 6월 첫 주에 뭐가 있냐면 이벤트에 이걸 기억해 두세요. 꼭 별 5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월 첫 주에 뭐가 있냐면 드디어 우리 사과가 저는 캐롤이시죠. 홍당무죠. 사과 뭐예요? 애플이 VR 이거 쓰는 거 제품을 내놓습니다. 드디어 내놔요. 상용화하는 게 아니라 이 컨퍼런스처럼 일단 우리 뭐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6월 첫 주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오큘러스가 했었던 제품과는 레벨이 틀립니다. 애플이 일단 뭘 내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시장을 또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마치 아이폰처럼, 그죠? 애플이 뭘 한다는 것은 항상 이 시장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죠? 그래서 6월 첫 주, 자 그러면 종목은 언제부터 움직일까요? 5월부터 움직이겠죠, 그죠? 당연히 재료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5월에 이제 XR, VR, 메타버스 이런 테마주들이 한 달 또 신나게 놀 수 있어요. 그 첫 마중물, 첫 도화선 역할을 아마 메타의 실적과 메타의 주가 움직임이 아마 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메타 실적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울 거예요. 메타버스 주들 이제 슬슬 보면서 VR, XR 기업들도 슬슬 매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디서? 도란톡방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화요일 날 하루 방송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뵈니까 아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또 만나 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해서 이번 주에 메타주들을 준비 못 하셨다면 다음 주 급등을 또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메타 실적을 보고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은 오늘이 중요하지만 종목은 수요일 메타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죠? 미국 증시가 빠져서 국내 증시가 떨어졌어요. 자, 이제부터 좀 심각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2023년 전 세계 시장 수익률 1위가 누구였습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코스닥이었습니다. 그죠? 코스닥 34.5%가 올랐어요. 멋지게 올랐죠. 그죠? 저점을 찍고 그대로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떨어지는 각도 보세요. 거의 직각이죠. 거의 90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4일 동안 8.2%가 밀렸어요. 와, 역시 멋지게 빠질 때도 아주 다이나마키가 빠지죠. 그죠? 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냄비 장사라 그러죠. 확 끌었다가 확 식었다가. 그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높은 코스닥 지수 이런 하락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상승도 뭐 뜨거웠던 만큼 또 빨리 식기도 합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좀 하나 둘씩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11선 상이요? 11선. 네. 네, 11선. 앵커님 부르자마자 11선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자, 그래요. 11선. 제가 2차 전지주들 과열은 이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지속될 거다. 제가 시황을 계속 강조드렸죠. 제가 시장이 무너진다고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어요. 그랬으면 제가 맞췄겠죠.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만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기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에코프로가 11선을 이탈하면 시장은 종목은 2차 전지주들은 무너질 것이다.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무너지는데 시장이 어떻게 버텨요? 그죠? 중심이 그죠? 디딤축이 헛발이 꺾였는데 어떻게 슈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헛발질 아니면 똥볼을 차겠죠. 그죠? 자, 디딤축 2차 전지 에코프로 대장주가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그죠? 11선 여기 깨졌잖아요. 여기 깨졌잖아.
11선 여기 있잖아요. 하루는 깨져도 됩니다. 이틀 차에 11선을 못하고 올렸어요. 그럼 깨진 겁니다. 이 패턴을 계속 알려드렸죠. 자, 이 코프로 11선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월 달부터 4월 지금까지 주가 6배 올라올 동안 11선을 한 번도 안 깼다고요. 그러나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장이 이제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지난주에 제가 경고를 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자, 에코프로가요, 여러분. 11선이 일단 깨졌습니다. 다음 날 올려야 될 텐데 다음 날 올리면 다시 시장은 가는 거고요. 다음 날 못 올리면 2차 전진이 깨집니다. 2차 전진이 깨지면 시장이 온전할 리 없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깨지는 흐름이었고요. 에코프로 BM 대장주가 에코프로 시세가 에코프로 BM 모회사가 에코프로잖아요. 그죠? 에코프로가 엄마고 에코프로 BM이 자회사입니다. 그죠? 시가총액률이 에코프로 BM 자 어떻게 됐어요? 얘는 21선이 깨졌습니다. 그죠? 대장주는 11선이 깨지고 대장주니까 가장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상당히 잘 버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주식 하는 사람들 안부 인사가 뭐였냐면 에코프로 있으시죠? 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시죠? 이게 주식 사는 사람들 인사였어요. 그만큼 에코프로는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조정 나오면 사야지. 그때 에코프로 못 샀지. 조정 나오면 사야지. 대기 매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그 밑에 부대장은 에코프로 자식은 먼저 주가가 21선이 깨져버렸죠. 그죠? 이 대장은 21선이 깨져버렸고. 자, 그러면 테마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장은 11선, 부대장은 21선이 깨졌으면 테마주,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 뭐 지웨논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라고 항상 유튜브에서 엄청 조회수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던데요. 그죠? 금양 리튬 관련해서 주가가 엄청 폭등을 했었죠. 하이드로 리튬. 그러니까 리튬이 완전 치트키. 어떠한 얘기해도 리튬 그럼 주가가 일단은 급등하고 보는 치트키 역할을 해줬던 리튬 테마적 시세 얘는 5일선, 11선, 21선 깨진 게 문제가 아니고 역배열로 돌아갔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평선은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어요. 정은 발열 정자잖아요. 당연히 20일 이동평균 주가 위에 11선이 있고 11선 평균 주가 위에 5일선이 있으면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그게 빠지면 5일 평균 주가가 10일 평균 주가를 깎아먹고 10일 평균 주가 20일 평균 주가를 깎아먹죠. 주가가 급변하게 이렇게 꺾이면 역배열이 꼬여버립니다. 리버스 돼버려요. 자, 어떻게 됐어요? 21선 밑에 11선이 있고요. 11선 밑에 5일선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맞잖아. 20일, 10일, 5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 풀어내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풀기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거 이번에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못 풀어요. 왜? 리튬이 올라갈 이유가 크게 없어요. 저는 이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눌림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튬이 광산을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서 체결을 하고 수산화 리튬을 개발을 하고 그 양 자체도 극소수량일 뿐더러 보통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야 이러한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국제 돈 가격 올라가면 뭐 이구산업, 서원, 대창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테마라 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하더라도 일단 구멍은 뚫려 있어야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리튬은 작년 고점 대비 리튬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70%로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는데 왜 리튬 관련주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여요.
마치 뭐에 취한 것처럼 뭐 술이라고 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일단 막 신나게 일단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뭐 국제가격이 70% 떨어져 웃기지 말라 그래. 저거 뭐 만드는 거 광산이 없을지도 모른데 웃기지 말라 그래. 하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술이 깨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숙취가 오죠.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물리면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내가 뭐에 홀렸었구나, 뭐에 취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리튬주들 조심하시길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요거는 하나 남았어요. 포스코주들 지난주에 막 다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이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포스코 엠텍은 물론이고, 뭐 포스코 스틸리온, 뭐 별의별 포스코가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포스코주들이 이렇게 손잡고 올라오는 거. 예, 말씀을 드렸죠. 자산주에서 성장주로 갑자기 탈바꿈 하니까 주가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보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만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3대 양극재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LNF는 진작 작살났고요. LNF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작살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를 살릴 수 있을지 볼게요. 내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지난주 에코프로 얘기했던 거와 똑같죠. 11선 아직 깨진 건 아니에요. 하루는 괜찮다니까. 하루는 봐줄게요. 11선 매매. 그죠? 이틀째는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포스코 세이프. 저는 그러면 포스코 주들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포스코 관련 주들 하나 찝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놈으로, 싱싱한 놈으로. 근데 만약에 이놈도 내일 11선 여기 있죠? 내일 이놈도 요렇게 종가가 끝난다. 11선 못 탔다. 그러면 얘도 끝입니다. 포스코 엠텍까지 끝. 포스코 그룹까지 끝. 그러면 2차 전지주를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눌림목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차 전지 업황 전체적으로 가이드맵을 깨지냐 안 깨지냐를 잡았다면 에코프로는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얘가 키를 쥐고 있을 거예요.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마지막 지지선이다. 2차 전지주들의 말 그대로 이 바리게이트다. 여기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21선 지지 받으면 일단 바리게이트는 지켜낼 것이다. 네, 그렇게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수급 현황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빨간색을 쳐놨을까요? 빨간색은 뭘까요? 자, 우리나라 매매 주체자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 외국인이 매도하는 날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의 총은 칼은 누가 쥐고 있는지, 지수의 방향키 운전사는 누구인지, 항해사는 누구인지, 조종수는 누구인지,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별표 쳐놓은 게 개인 매수하는 날, 주가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날. 자, 근데 이 테두리 엄청 많죠, 그죠? 외국인 매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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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 중에 주가가 빠진 날이 2월 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이 완전 성립이 되죠. 외국인 매수는 코스닥 상승. 그죠?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하락은 아니겠지만 외국인 매수는 무조건 코스닥 상승이라고요. 자, 다음 볼게요. 3월입니다.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 왜 3월 달은 별로 안 샀네요. 근데 3월 달에 외국인 사서 장이 빠진 날은 3월 23일 하루. 외국인이 이날 2,400억 팔았어요. 그죠? 이날 하루 빼고는 다 1,090억 산 날 1포인트 빠졌어요. 1포인트. 자, 1포인트 빠진 것도 빠진 거라 칩시다. 그죠? 이것도 뭐 거의 외국인 산다는 다 올랐다고 봐야죠. 근데 자, 엄격하게 1포인트 하락도 하락이니까 1포인트 하락 나온 날도 외국인이
외국인이 매수한 날 장이 빠졌더라. 이걸 제가 파란색으로 쳐놨어요. 왜? 이날 하루. 3월 달에 하루, 2월 달에는 perfect 100%. 2월 달에는 단 하루. 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개인이 사던 장세였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외국인 매수 4월 달에 특히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날, 2,100억 사는 날, 장이 8포인트 빠진 날, 이날도 하루 장이 조정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수 날은 다 올랐어요. 장이 지금 왜 쫙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안 사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을 내일 딱 봤을 때, 자, 이무학 전문가가 내일은 올라간다나? 내일 빠진다네? 아, 이무학 전문가가 포스코 퓨처엠이 11선 지지가 되는지 잘 보래. 자, 일단 이건 기억하셨죠? 자, 그럼 수급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되고, 수급 외국인을 봐야죠. 왜?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거의 한 5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사서 장이 빠진 날이 단 이틀. 그것도 하루는 1포인트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코스닥 상승이 이제 부등호가 성립이 되시죠. 내일 미국 장이 오르고 빠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일 9시 30분 장 시작 후 30분 이내 외국인이 한 300억 사고 있다. 그러면 일단 어휴 이제 좀 반등 나오겠구나. 이제 그만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내일도 장 시작 한 30분 전에 외국인이 또 한 800억, 900억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죽었구나. 오늘도 별로 할 거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준다. 2차 전지의 방향성, 내일 포스코 퓨처엠의 11선 지지. 이렇게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없는 시간 쪼개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D증권 대량 매도 이거 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뉴스만 틀면 이 포털만 키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하한가 같습니다.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뭐 이게 뭐예요? 2차 전지예요? 뭐 이거 뭐 어디야? 조선주야? 다 틀려요. 다우데이터는 다우그룹 지주회사고요. 삼천리는 가스회사고요. 성광은 항만회사고요.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사고요. 서울가스도 가스업체고요. 세방은 세방지주사입니다. 뭐예요? 지주사거나 뭐 가스거나 이러한 좀 자산주 개념. 자산주들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유통물량도 별로 없고 말 그대로 주가를 띄우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띄우기가 쉽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보세요. 신용. 와, 무슨 종목에 신용이 14%짜리가 있죠? 다올투자증권, 성광 12%,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하림지주, 서울가스. 지금 하한가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다 신용 비중 10%, 13%, 14%였다는 겁니다. 뭐예요? 작전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작전했다. 이게 CFD 계좌가 뭐냐면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증거금이 40%예요. 40%.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만 내가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40만 원도 증권사에다가 자, 증권사 나 40만 원 증거금 내고 나 좀 놀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지노에서 40만 원 내고 칩 바꿔 가는 거예요. 40만 원 증거금 내면 증권사에서 100만 원어치 칩을 줍니다. 자, 이 칩이 뭐예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 칩을 갖다가 얘네들이 SG 해외 증권사로 한 번 더 돈 세탁하듯이 한 번 더 굴리는 겁니다. 외국계 증권사로 한 번 더 이 외국계 증권사는 수수료도 받고 그걸로 다른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요. 말 그대로 좀 폰지 사기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결국은 위에서 언젠간 터지죠. 다단계는 언젠간 터지잖아요. 그죠? 다단계가 언제 터지듯이 이것도 결국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내 종목이 신용 비중이 몇 프로지? 신용 비중이 7% 이상 되는 종목은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7% 이상 되는 종목은 위험하고 정상적인 종목은 한 3% 정도는 괜찮아요.
5% 정도는 조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내 종목이 신용 비중이 7% 이상이다. 데인저러스. 괜히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얘네 두들겨 맞을 때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러다가 싸움 구경하다가 옆에서 괜히 휘말려서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신용 비중 7% 엄한 데 가서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구간. 그렇게 오늘 시황 정리 마무리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이 재료들의 기대감에 움직이는 만큼 5월에는요 전문가님이 픽해주시는 우리 메타 관련주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냄비 장세가 펼쳐진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던 주도주인 에코프로가 11선을 이탈하면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흘러내렸죠.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은요 시장의 흐름을 보는 법, 읽는 법 알려주시고요. 또 그에 맞는 트렌디한 수익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님은요 어지러웠던 이번 주 시장에만 쌓아주신 수익률이 43%가 넘거든요. 지난주 금도끼 공략주였던 단 하루 만에 13%의 수익을 쌓아준 노바텍을 포함해서 우리의 계좌에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준 에이트원과 플리토까지도 수익 실현 도와주셨습니다. 또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부터 해서요. 또 타점까지도 상세하게 제시해 드리니까요. 전문가님만의 금도끼 전략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변신시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지 못했다면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시죠.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전문가님, 네. 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이번 주에만 43%의 수익률 만들어 주셨어요. 네. 또 간략하게 우리가 공략했던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거 그거죠. 제가 뭐 최고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직한 전문가가 되겠다. 그건 하나 약속드릴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약속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부터 이 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약속이고 뭐 여지없이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드리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내는 수익률들은 뭐 150% 지금 수익률을 기록해 있지만 고점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던 가격 라인 거기가 이 수익률입니다. 만약에 뭐 다른 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최저점에 서서 최고점 여기서 나는 50% 먹었지, 나는 100% 먹었지, 에코프로 600% 먹었지 거의 없어요. 저는 많아야 한 17, 21 에코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수익 났네요, 그죠?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고점으로 잡았으면 이거 87%였어요. 반도 못 먹었습니다. 올라갈 때 신고가에서 흔들길래 털렸어요. 신고가에서 돌파 못하는 할까 말까 막. 저도 뭐 제가 뭐 저라고 뭐 안 털립니까? 그죠? 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강박 때문에 주가가 계좌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저점을 살려고 그러고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면 비싼데요.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사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에서 뭐 한 1,100원 올라가면 비싸 못 사. 1,000원짜리 주세요. 1,100원 비싸요. 근데 이거 2,000원 가면 산다? 희한하죠. 2,000원 가면 사. 결국은 사. 왜?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아파트 한 3, 4층 높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20층과는 한 30층이나 40층이나 이제 똑같은 거야. 20층이나 30층이나 40층이나 그죠? 한 3, 4층만 가면 조금만 한 10%만 가면 거기서 제일 공포를 느껴요. 늦었어요. 이거는 못 사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사는 거. 1층에서는 못 사요. 이게 무릎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알잖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 근데 무릎만 가면 비싸대. 근데 어깨는 또 안 비싸. 아주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강박을 버리세요. 최저점 잡을 수 없고요. 최고점 맞출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주식을 사서 떨어지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뷰만 해보겠습니다. 에이트원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패턴 그대로였잖아요. 21선 돌파할 때 양봉이 3개 이상 적삼병
주식에 3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21선 돌파할 때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에이트원 적산병에 들어가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올라는 갔는데 이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매도의 이유도 명확해야 됩니다. 명분 없는 매매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죠? 이날이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디데이가 있는 주식은 디데이까지 주가를 가져가지 않아요. 디데이 만약에 디데이가 나와서 원하던 재료가 나왔어요.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반반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재료 노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재료 노출로 빠지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덜 먹더라도 저는 먹는 거 토하는 게 너무 쓰려요. 아예 못 잡은 물고기보다 잡았다 놓치는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디데이 전날, 이 디데이가 3자 배정 유증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돈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돈 들어왔어요. 근데 빠졌잖아요. 그죠? 제가 빠지는 거 맞췄다가 아니고 저는 먼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에이트원 일단 수익 잘 냈고 한 번 더 공략 가능합니다. 왜 공략 가능할까요? 왜? 11선이 안 깨졌거든. 그죠? 이 급락장에 11선이 안 깨졌어요. 한 번 더 공략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에이트원 종목 잘 적어주세요. 내일 에이트원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입니다. 노바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아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네오디뮴, 히토류 관련해서 보셔야 된다. 21선 눌림목 패턴 들어갔다. 여기가 1번 매수. 이거 2번 매매했거든요. 아까 매매 보셨죠? 2번 매수. 1번 매도. 오늘 정리 다 완료했습니다. 2번 매도. 왜 여기서 정리했을까요? 직전 고점에 나오는 재료 노출은 빠지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받아 적었나 봐요. 네오디뮴 중국에서 그 원료를 확보한 중국 공장을 증설한 노바텍 유일한 회사. 뭐야? 재료 노출이네. 맞았어요. 재료 노출이었습니다. 고점에 걸렸죠, 그죠? 그래서 매매가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된 케이스 노바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우리가 수익을 볼 텐데 혼자는 그게 참 힘드시죠.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매수, 매도, 타점, 가격까지 다 전략해 제시해 주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43%의 수익, 4월에만 함께 하셨더라도 152%의 수익까지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고 수익들이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가까이 비추셔서 입장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또 이번 주부터 다가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줄 우리의 금도끼 공략주들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오픈해 주시죠. 네. 이런 장세에 장이 4일 동안 8%가 빠지는 코스닥 급락장에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수익 날 종목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 종목은요. 애플 왕국의 왕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삼성이 뭐 한대, 삼성이 뭐 봤대, 삼성이 뭐 지분 투자, 뭐 그럼 주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죠? 삼성그룹주들이 하면 뭐 IT주들 다 날아가는 건 뻔히 아시지만 자, 삼성보다 훨씬 큰 기업이 있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그렇죠? 자, 애플의 왕족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애플이 이제 이 일본 그러니까 증착 기술이라고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의 이제 8세대 다음 4세대를 지나서 이제 8세대 계속 IT 제품들은 반도체든 뭐 OLED든 디스플레이든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잖아요. 내일 바로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겨 있는 게 IT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8세대 OLED 증착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 기업과. 근데 애플에서 니네 이거 잘 만들었더라.
이거 한번 써도 돼라고 애플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써도 돼. 자, 그럼 뭐예요? 이 기업은 OLED 증착의 1위는 아니지만 소형 OLED 뭐예요? 태블릿, 대형 OLED 이제 TV나 뭐 이런 큰 디스플레이들이고요. 소형 OLED 뭐예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이러한 그 소형 OLED 증착기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점유율 1위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전 세계 1위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기업들을 강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골목 대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이쪽만 가면 얘가 왕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부각만 되면 주가가 그냥 상한가 쭉 이렇게 가는 모습들. 어제 상한가 갔어요. 이 재료 나오면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는 장이 좋았나요? 어제도 장이 폭락하는 날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가 상승을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왜? 시장이 올라오는 종목 오늘 뭐 했어요? 기관총 들고 다 붙여섰죠. 올라오면 다 쏴주겠어요. 그죠? 어제 상한가 종목도 올라오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 코지수씨가 올라오는 종목 다 기관총으로 쏴주겠죠. 그래서 기관총 맞고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사하지 않았어요. 전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음봉은 냈으나 21선에서 딱 걸었습니다. 걸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딱 하방이 지지됐다는 거죠. 여기가 주가가 마이너스 오늘 한 14% 정도 됐거든요. 14%.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라도 우리가 괜찮다. 14% 오히려 여기 잡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거 지수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지수가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다 때려서 빠지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한가 눌림목 매매라고 합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 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상한가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28%까지 만드는데 28%까지 만드는데 한 10억이 들었다 치죠. 자금이 10억이 들었어요. 근데요, 단 1%인데 29.9를 만드는데 상한가를 만드는 데는 11억이 들까요? 1%니까? 아니요. 20억 이상이 듭니다. 단 호가 하나 잡는데 그만큼 돈이 더블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상한가라는 것은 몇십만 주에 걸려있는 호가를 잡아먹고 거기다 물량을 쌓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물량이 나올 줄 알고 거기다 돈을 쌓아놔요. 그죠? 아주 세력 입장에서도 아주 위험한 매매고 그만큼 자금력에 자신이 없으면 상한가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에 털었다고요? 못 털어요. 이렇게는 못 텁니다. 그죠? 그래서 상한가 눌림목 패턴의 이 원리는 세력이 들어와서 못 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세력이 털고 나간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왕국에 들어갈 종목입니다.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거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죠?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 시간 얼마 남았죠, 앵커님? 네, 지금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첫 번째 공략주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또 애플 왕국의 왕족이 될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자고로 한 왕국의 왕이라고 하면요. 어떤 걸 이제 베풀어야 될까요? 왕이라고 하면요? 네. 왕은 베풀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뒷짐지고 쓱 돌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선과 또 돈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진 않아요. 네. 오뚜기 좋은 기업인데. 이거 제가 사실 종목명 힌트 드려보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냥 종목이요? 재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로. 이 종목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왕족이 될 종목이다 보니까 왕족으로서 선과 또 돈을 베푸는 착한 수익을 안겨다줄 종목이다. 이렇게 종목명 힌트 살짝 드려보려고 했는데 언어 유희였군요. 네, 언어 유희였어요. 저는 또 주식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보면
저는 또 이걸 또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요. 두 네. 번째 종목, 첫 번째만 하나로만은 아쉬우니까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자, 코로나도 이겨낸 바이오 실적주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자, 그냥 실적 숫자 막 딱딱 박아놨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뭐 하는 바이오냐면 필러, 점안제, 톡신 뭐예요? 보톡스, 필러, 눈 점안제 이게 다 뭐예요? 다 얼굴이잖아요. 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마스크 기업은 돈을 벌었지만 피부과들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뭐하러 이뻐 보이려고 피부과가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에서 2021년, 2022년도 다 이쪽은 다 작살났어요. 미용 성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죽고 살고가 문제인데요, 그죠? 자, 근데 이 기업은 필러, 점안제, 톡신 만드는 회사가 실적 볼게요. 19년도 영업이익 어때요? 94원 했던 회사가 이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실적이 증가했어요. 2021년 또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엔데믹이 오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2022년 오니까 실적이 그냥 60% 점프를 해버립니다. 어때요? 제목이 잘 뽑았죠, 제가. 코로나도 이겨낸 뿌띠 관련주, SD 관련주. 저는 신기해요. 정말 이 회사 어떻게 이렇게 냈지? 진짜 궁금합니다. 와, 얼마나 이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잘 냈.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확실하게 오면 갑자기 실적이 뒤로 갈까요? 그럴 리가요. 훨씬 더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자, 차트도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잔 이 난리난 아수라장 지수에서도 시장에서도 11선 딱 지지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안전하고 실적 너무 좋고 실적은 뭐예요? 제일 훌륭한 방패입니다. 지수가 아무리 밀어도 이거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적주 지수 하락 때는 굉장히 좋은 방패이자 또 지수가 반등할 때 칼이 될 수 있으니까 믿고 가는 실적, 주가, 탄력 이제 거래량 빵 터졌죠? 못 갈 이유 있나요?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 종목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면 LG그룹의 투자가 유치된 종목입니다. 요새 트렌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SK가 2대 주주였던 요새 시장에서 삼성이 지분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 대기업의 지난주에도 제가 야스 말씀드렸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인 야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자, 이 그룹 LG 4위. LG도 4위는 있겠죠, 그죠? 잘 몰라요. 윤관 씨가 이끄는 VC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속이 아니고 해외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는데 이 기업한테 500억을 투자했대요. 바이오 기업한테 500억을 투자 최초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LG과 돈이 들어오는 LG 그룹 되는 거죠. LG 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차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흐름들 내일 종목명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도끼 공략주 1, 2, 3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톡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이 종목명들부터 시작해서 매매 전략 다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빠르게 갖다 대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